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2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금일 나눠볼 내용은요. 우선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의 바닥 저점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이제 지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저점을 측정하는지 그런 이제 분석 방법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한번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또 한마디를 했는데, 비트코인 경제 패닉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될 전망이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 재접속률 대부분 50%를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보다 컨텐츠가 중요하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사태로 인해서 암호화폐 필요성을 입증했다라고 이 코인베이스 CEO가 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 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봤을 때 지급 결제 보안 쪽에서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저점을 도대체 어떻게 그 애널리스트들은 확인을 하는지 그 방법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물론 이게 이제 뭐 100% 맞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런 지표들을 활용을 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6,200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큰 변동성을 주고 있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계속 수렴하는 과정들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렴 과정이 조금 지나면 결국엔 거래량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방향을 한쪽으로 틀 가능성들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는 전혀 예상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열려 있고 위쪽으로도 지금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이제 7,000달러, 6,800달러 선과 그리고 7,000달러 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5,600, 5,200, 뭐 4,000달러까지도 지금 바라보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과 100주 이동평균선에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다행히도 200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지금 아직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얼마나 이제 진행이 될지,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위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만약 200주 이동평균선을 또 뚫고 내려간다면 또 이제 두려움에도 그 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지금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올프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저점 그리고 고점을 판단하는 지표로 지금 가져온 게 있는데, 크립토 올프가 사용하는 이 지표는 이제 메이어 멀티플이라는 지표입니다. 메이어 멀티플이라는 이 지표는 이 트레이스 메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한 내용인데요. 내용 자체를 보면 그 저점과 이제 고점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지금 보시면 의외로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이 지표가 이 2.4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금 이제 Extreme High Risk Area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위험 지역이에요. 이 위쪽 라인이. 그리고 1.9가 하이 리스크. 그리고 0.6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그 롱텀 바이 앤 홀드 에어리라고 해서 이 낮은 리스크의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 그
바이를 할 수 있는 이제 구간이다, 아니면 홀드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0.6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제 저점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에는 몇 번의 이제 저점이 나왔었던 때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저점이 나왔을 때 이 구간과, 그리고 0.6 이하로 내려왔을 때 이 구간하고 이제 맞물리고요. 그리고 2015년에도 2015년 2월에도 똑같이 이 저점이 나왔을 때 0.6 이하로 내려왔을 때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저점을 찍었었던 때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나왔었던 때가 있죠. 2018년도인데요. 이때에도 순간적으로 이제 가격의 2018년도 최저점을 찍는 그 지점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확인을 했을 때 0.6 이하로 내려왔을 때 가장 이 리스크가 적은 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이 구간들이 만드는 이 메이어 멀티플이라는 인디케이터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이제 아래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1 아래에 있겠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으면 1 이상으로 이제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과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 가격의 지금 그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되게 단순한데, 그 단순한 게 오버바이, 그러니까 그 과잉으로 매수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과잉 매도가 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가, 그러니까 200일 이동 평균이 중심점이 되는 거고, 그 중심에서 너무 크게 올라가거나 너무 크게 내려갔으면 이제 그 부분이 과매수되거나 과매도된 상태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되고, 되게 단순하죠. 단순한데 이 지표가 의외로 이제 이런 바닥 지점이나 그리고 최고점이었던 이런 부분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이 2.4 이상으로 올라갔었던 때에는 상당히 높게 가격이 높게 형성됐던 때하고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때에도 이제 최고점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 말에 최고점을 찍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거의 뭐 3.5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있었고, 지금 그 2014년도에도 최고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 가격 흐름이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최고점을 찍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매수되는,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때가 이제 이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때가 이제 리스크가 적고 이제 바닥 지점이다라고 보는 때고요. 이건 뭐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어딘지 한번 참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온 것 같다, 그냥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립토월프는 이제 지금 현재는 어디쯤에 왔냐라고 봤을 때 이제 0.6, 그 저점이었던 0.6에 이제 맞물리는 구간에 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때 이제 이 저점이 오더라도 근데 이제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꼭 보셔야 돼요. 여기에도 0.6 이하로 내려왔지만 그 순간 바로 그냥 팍 튄 것 같죠,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몇 달이 걸린다는 거, 요것도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몇 개월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 저점이 왔다고 해서 바로 뭐 급상승하고 막 이런 패턴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시간을 길게 보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해서 막 투자를 마음대로 또 하시는 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건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차트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용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Fear and Greed Index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느끼는 심리적인 부분이 이 공포 단계냐, 극단적 공포 단계냐,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탐욕스러운 지금 이제 그런 단계냐, 뭐 이런 걸 나눠서 지금 이제 지수화 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는 얼터너티브 인디케이터 쪽에 이제 들어가면 있고요.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이렇게 온도계처럼 정해놓고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극단적 공포 상태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극단적 탐욕 지수, 탐욕이죠. 그래서 그리드 쪽에 이제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지역. 아까 그 과잉 매수 지역과 이제 비슷한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가 이제 과매도 국면 쪽하고 좀 그나마 가까운 익스트림 피어 쪽. 그러니까 극단적 공포 단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극단적 공포를 느끼는 단계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로 이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익스트림 피어 쪽이고 9 정도입니다. 굉장히 이제 하위 단계에 있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면 이 저점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맞물려 있긴 합니다. 2018년도에 나왔던 이런 이제 저점들이 있긴 한데 이 지표는 조금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저점이 자주 와요. 너무 자주 오고 이 바닥을 찍었던 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하락하지 않아도 이런 바닥 지점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아까 그 메이어 멀티플보다는 조금 낮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지표가 이제 확 낮았죠. 지금도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낮아진, 역사적으로 많이 낮은 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지표, 바닥을 저점을 확인하는 또 다른 지표 중에 하나로 또 내세우는 게 있는데요. 이 코인매트릭스,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인 코인매트릭스의 공동 창업자 닉 카터가 그 비트코인의 이제 난이도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수가 없다면 4일 후 이 비트코인의 난이도 조정해서 난이도가 13에서 15%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3에서 4네 번째로 큰 난이도 조정이다 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큰 폭의 난이도 조정은 가격 움직임이 바닥임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재개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비트코인의 난이도 저점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저점을 확인하는 뭐 방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지금 현재 추세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전망들, 모이쉐브 요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저점 지지선은 지금 5,900달러선 지지를 이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서포트 라인과 같이 맞물려 있는 이 구도를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다행히도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6,900의 이제 저항선과 그리고 지금 현재 5,900의 지지선을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머슬리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 월별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지금 삼각 수렴 형태를 가고 있다라고 이 모이쉐브 요리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포트 존을 굉장히 낮게 잡고 있는데, 지금 전 저점이었던 이 부분
$3,600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 아래에 있는 이 폭이 이제 서포트 존이라고, 강력한 서포트 존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고, 위쪽에는 저항선인 12,000달러가 지금 포진해 있는데, 이 12,000달러를 지금 깨는데 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서야 여기를 깨고 올라가는 본격적인 상승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패턴이 지금 이제 완성이 되려면 꽤 시간이 진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CEO 지금 경제 패닉 속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 자오 창펑이 경제 패닉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는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혼란을 가속화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취약하다라는 의미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달리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화폐가 아니다. 우려할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투자자들은 이 화장지라는 게 이제 지폐 수집을 말하는 거고, 지폐 수집을 중단하고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게 될 것이다. 이 중 가장 선호되는 투자 자산은 비트코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야 당연히 지금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들을 계속 내놓는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이제 법정화폐가 공급되는 이런 양상들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게임 재접속률이 대부분 50%를 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DApp 서비스 시장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게임인데요. 이 블록체인 게임의 재접속률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재접속률은 유저가 이제 첫 방문한 이후에 서비스를 되찾는 비율로 서비스의 활성화와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DApp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큰 게임에서 호응이나 아주 큰 게임들이 많이는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조금씩 지표상으로 좋아지는 이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의 재접속률이 이제 50% 이상이라면 절반 이상이 한번 접속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재접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아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사 대상으로는 이더리움 기반 게임 5개, 그리고 이오스 기반 게임 4개, 온톨로지 기반 게임 1개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론 기반 게임은 분석할 만한 유의미한 사용자를 보유하지 못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 기반 게임이 그나마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상위 10개의 블록체인 게임 가운데 가장 높은 재접속률을 기록한 게임은 이더리움 기반 마인크립토 히어로즈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인크립토 히어로즈의 재접속률은 지난해 초에 월 38% 수준이었지만 연말에 89%로 아주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89%면 꽤 큰 거죠. 그리고 활성화 지갑수도 월 5,000개 이상으로 나타났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델레이더에 따르면 이 지속적인 게임 업데이트와 커뮤니티의 관심도 및 다양한 이벤트 진행이 재접속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일일 로그인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이제 재접속률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DApp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는데 실제적으로 게임만큼 또 암호화폐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또 없죠.
그래서 이 분야가 활성화되고 많은 접속률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제 큰 영향을 줄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을 지금 키워가는 게 이제 중요해 보이고, 실제적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암호화폐들을 또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이더리움 내에서 이제 가스비 상승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이런 변동성이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들, 게임에서는 이제 불안전 안정적인 이 요소인데, 이런 요소들이 가끔씩 발생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거래가 몰리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갑자기 버벅거리거나, 그리고 송금이 지연되는 이런 현상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적으로만 된다면 앞으로 이제 D앱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더 크게 키워지면 이 시장 자체에도 커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태로 인해서 암호화폐 필요성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이제 코인베이스 CEO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사태에서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디지털 결제 수용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지폐와 동전을 주고받는 것은 결코 위생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폐나 동전보다는 이 암호화폐, 디지털 결제가 더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이제 공급량을 미리 제한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고, 앞으로 이제 결제 시스템에서 좀 더 원활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통화보다는 이 비트코인이 더 선호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금융 분야의 핵심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봤을 때 지급과 결제, 보안, 요런 순으로 지금 블록체인이 활용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금융기관들이 주요 블록체인 활용 분야로 지급, 증권 결제, 그리고 이상 금융 거래 탐지, 그리고 무역 금융 부분을 뽑았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텔리전스가 지금 호주 ANG은행,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HSBC, 리플, 비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CME 그룹 등 여러 굵직한 금융기관들과 기술업체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을 조사 분석해서 지금 금융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동향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금융기관의 66%는 지급 부문을, 56%는 증권 결제 부문을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의 주요 활용 분야라고 꼽았고, 41%는 이상거래 탐지 및 보안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8%가 무역금융이 블록체인 기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급 결제 부문이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든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더욱더 좀 더 생활에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리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